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옥불입니다. 반갑습니다. 서우파의 조언이라고 17가지 조언을 우리가 다시 리뷰해 봅시다라는 내용으로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우파 형님이 이제 채널을 바꾸셨죠. 주절주절이라고. 근데 뭐 예전 서우파의 어떤 그 야마 있는 모습이 좀 안 나와서 아쉽긴 한데, 뭐 그것도 나름대로 이제 나이도 드셨고 하니까 제가 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뭘 말하고 싶냐면 20, 30대 청년 남자분들, 특히 혼자 살고 싶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부탁이자 뭐 조언 같은 거죠.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부터 둘까지. 일단 첫 번째, 담배 피지 마라. 뭐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담배 피지 않는 거는 솔직히 뭐 당연한 거고, 담배를 아직도 피는 흑우새끼 엽제라는 게 이제 제 말이고, 담배를 뭐 아직도 피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끊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을 위해서도 위해서인데, 이 국가가 좋은 일을 하게 그렇게 놔두는 게 좀 열받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담배 피고 그 다음에 폐암 걸려서 빨리 죽고, 그걸 이제 국가는 바라고 있어. 술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술 마시는 것도 국가가 어떤 술이나 담배나 이런 거를 팔면서 또 수익을 내고, 그 다음에 그 알코올 쓰레기로 이제 몸을 다 뇌를 적신 다음에 어떤 다음날 또 다시 멍하니 또 일하게 하고, 어떤 새벽에 술이나 이런 걸 안 마시면 고찰이 든단 말이야. 아, 내가 이대로 좋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없어. 술을 먹고 하면은 개가 돼가지고 그냥 또 개처럼 자고 개처럼 일어나서 개처럼 일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라는 겁니다. 저도 이거는 동의해요. 저도 이거는 습관화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못 끄는 게, 원래 카페인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도 못 끄는 게 커피를 못 끊어가지고, 올해가 가기 전에는 한 12월 달부터는 정말 커피 진짜 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도 커피는 진짜 끊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어요. 술, 담배는 애초에 하질 않고, 술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담배 피지도 않고, 담배 한 번도 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의외죠? 네. 그리고 3번, 규칙적인 운동 습관화해라. 푸시업 50번씩 10번, 스쿼트 10번, 100번, 벽집 구석이. 제가 이거 보고 좀 놀랐던 게, 이 서우파님 여러분 얼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얼굴 보신 적 없죠? 개빡세거든요, 생긴 게. 예. 생긴 게 개빡세게 생겼는데, 이 양반이 제가 볼 때는 어떤 그 전성기 시절에 서우파 형님이 존나 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이 푸시업 50번씩 10번 이거 족밥 같잖아요. 그냥 말로 쓰니까. 이거 제가 장담하는데,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열에 9은 이거 못해요. 하루에, 그러니까 푸시업 500개 하는 거 나눠서 하는 거, 여러분 열에 9명은 못해요. 이거 50번에 10번씩. 애초에 50번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그러던데, 근데 그건 좀 심하긴 하고.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노인네가 이거 전성기 때는 존나 셌구나. 존나 셌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하면서 살아남아 오고 유튜브도 하고 관심 갖게 하고 그러는 거지. 전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근데 저는 뭐 한 200번 300번 하라고 그럴 줄 알았는데 500번을 시키는 걸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전성기 때는 존나 셌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우파 형님이. 스쿼트 100번, 뭐 스쿼트 100번이야 뭐 할 수 있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조건 규칙적인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터 가서, 그냥 저녁 시간대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뭐 어린이 놀이터 같은 데 가서. 그래서 저도 그냥 턱걸이 막 하고 그러고 오거든요. 한 턱걸이 한 뭐 5, 60개 하고, 그 다음에 뭐 푸시업 100개씩 하고, 그러고 그냥 딱 와요. 그냥 줄넘기 몇 분 하고, 그렇게 하면 한 40분 걸리거든요.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그 정도 뛰고, 그리고 뭐 주에 한 3회씩 정도 이제 달리기를 하고, 너무 덥지 않고, 지금 딱 선선해서 좋은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습관을 가져라. 왜? 여러분은 혼자 살 거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습관에 대해서 어떤 습관적으로 내 몸을 케어를 해야 된다. 왜냐면 혼자 안 살면 조금 소홀해져도 돼요. 그리고 소홀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가족이 생기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추가 수입이 필요하고 하니까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여러분은 핑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혼자 살 거라면은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 된다. 왜냐면 국가가 챙겨주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의사가 챙겨주지 않아요. 의사 여러분한테 관심 없잖아요. 한국의 의사들 전부 다 그냥 돈이나 벌고 싶어하고 그런 의사들도 많은데, 아무튼 그렇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지는 마라. 그 대신 여기 4번으로 이어지는데, 너무 무리해서 막 자기 역량에 맞지도 않는데, 자기는 지금 하루 100개가 푸시업이 100개가 한 개인데, 그러면은 100개씩 해서 내일은 110개 뭐 120개 이렇게 늘려나가야지, 하루에 막 푸시업 500개 하겠다고 지랄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라는 거야, 항상. 예. 무리하지 말고 어떤 것에 대해서 너무 막 그냥 저거 해야 되는데 나 큰일 났다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삶의 어떤 것도 무리하지 말고, 우리도 돈도 막 대출을 받고 막 일으키고 막 자영업 무리해서 하고 이러지 말고, 미국 지수추종 ETF 꾸준히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무리해서 하지 마. 막 몇백씩 막 하루에 막 1000만, 막 한 달에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 200만원, 300만원씩 막 집어넣어야 돼 막 하면서 막 딸배 뛰고 막 이지랄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이고 이지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자기가 역량에 딱 맞게 하면 돼. 그냥 한 20만원, 30만원도 괜찮아요. 그냥. 아니, 어차피 혼자 사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얼마를 넣어도 10년 뒤에 그 복리의 어떤 수익에 의해서 무리가 없어요. 혼자 사는 거 자체는. 물론 근데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이 눈에 밟힌다면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건 맞는데, 100만원 이상을 막 넘어서 투자하려고 막 무리해서 막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저는 이거는 걸맞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면 우리가 대원칙 건강을 챙기고 막 이러라는 것이 다 무의미해지니까. 건강을 챙기고 말년병장처럼 항상 조심하면서 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계속 면밀한 눈으로 바라보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삶에서 행복을 찾아라. 무엇이라도. 그쵸? 저도 이 행복이라는 게 뭐라고 표현할까? 약간 삶에서 의미를 찾으라는 말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요. 우울함이나 이런 걸 많이 느꼈는데, 뭐냐면 그래, 뭐 이게 내가 지수 추종을 계속 투자를 하고 10년 뒤에 막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현금 자산에서, 사실 부자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뭐냐면 그냥 내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어디에서 막 대출 받을 필요 없고 어떤 돈 때문에 고생할 필요 없는 그런 입장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지. 막 부자가 돼서 막 롤스로이스 끌고, 롤스로이스 끌면 좋기야 하겠지. 근데 그게 사실 내 역량이 맞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삶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이 뭘까? 유튜브에서 이렇게 공유하는 것도 있고, 뭐 그냥 글을 쓰는 요즘 연습을 좀 하고 있거든요. 좀 보잘것없긴 한데도 계속 글을 쓰면서, 그냥 글 쓰는 게 그냥 사실 막 엄청 즐겁진 않았어요. 제가 막 행복하게 막 글을 쓰고 막 글 쓰는 게 시간 지나는 걸 모를 정도로 막 그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솔직히 그 정도 재능은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없고, 하지만 그냥 글 쓰고 어떤 자기 의견을 그냥 무출산 갤러리 같은 데다가 고찰하면서 올리려고 그러다가 그냥 말고, 그래도 어쨌든 글을 쓰긴 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회로를 돌리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경제나 이런 정보나 막 그런 정보 블로그나 이런 걸 보는 것도 좋아하고, 역사 블로그 보는 것도 좋고, 역사 서예스 쇼 같은 거 막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그래서 뭔가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통해서 생산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삶에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통해
그걸 의미로 발현시켜야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생산해내는 입장이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냥 가족들이 생기고 막 자녀가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막 하면은 막 정신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행복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야. 가족이라는 개인의 행복보다도.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게 해당 사항이 안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7번 성욕망은 꾸준히 해결해줘라.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마스터베이션을 좀 하면서 여러분이 해결을 하셔라. 아니면은 뭐 해외에 나가든지.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토바이 타지 마라. 왜냐면 오토바이는 정말 그 딸배를 하시는 분들에게도 사실 그분들도 다른 선택지가 있었으면 그거 안 하셨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오토바이란 게 진짜 너무 위험해. 그리고 오토바이도 위험하지만 오토바이 자체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게 한국의 운전 문화 자체가 그냥 쓰레기야. 어찌됐건 오토바이는 타지 마라. 운전 문화가 너무 쓰레기라서 막 들이받은 차는 살아남아요. 근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걸 할 수 있어. 이게 9번이랑도 연결돼요. 알바를 하더라도 위험한 일 하지 마라. 여러분 쿠팡 노동자 죽은 거 아시죠? 쿠팡 노동자들 많이 사망하고 쿠팡에서도 지금 쿠적화가 쿠거 안에서의 어떤 그 개척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사람들이 남자가 더 이상 안 가. 남자가 호구를 거부해. 그러니까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많고 키 크고 막 그런 여자들 있잖아요. 덩치 큰 여자들. 그런 여자들이 막 쌀포대 옮기는 거야. 근데 여자들은 우리 특히 그분들을 보면 아시겠듯이 여자들이 키 크다고 그리고 살쪘다고 생각보다 힘이 세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그냥 물살이야. 그냥 굴러다니는 돼지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해봐야 막 엄청 오래 걸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막 노예들을 채찍 때리는 거 마냥 또 쿠사리 졸라 먹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쿠거 안에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고 있다. 그거에 대해서도 좀 다뤄보고 싶긴 해요. 40대 여성들은 뭐 쿠팡 말고는 갈 곳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 뭐 영상을 내가 봤었는데 그걸 좀 본 다음에 리뷰를 좀 해보려고요. 근데 아무튼 노가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동바리 막 이런 거 혹해서 막 1급 막 몇십만 원 22만 원 뭐 이렇게 막 주는 거 있잖아요. 좆됩니다. 가면 진짜 그 병원비로 몇십만 원이 더 나가. 그러니까 가지 마세요. 익숙한 사람들이나 가는 거지 그것도. 그리고 산재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들어 누우세요. 그거 할 바에는 들어 눕는 게 돈 버는 거야. 돈 안 나가는 게 돈 버는 거야. 왜냐? 이거 너무 중요해. 일부러 10번에 넣은 것 같아. 어차피 미국 지수추종 ETF에 10년 넣으면 너는 자산 상위 10% 현금 부자가 된다. 그 백테스팅을 하면은 한 1억 2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맨날 100만 원씩 적립했다고 칠 때. 그때 그러면은 사람들이 얼마가 되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QLD였나? 그 레버리지였어요. 2배 하는 거. 그게 뭐 7억이었나? 8억이었나까지 육박한다 그랬어요. 근데 현금 7억 8억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다 자산인 거지. 자산은 처분이 잘 안 돼요. 부동산 같은 거. 부동산을 누가 삽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하방부터 우리가 무너지고 있는데. 아니 애초에 취직이 안 되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사요? 1 더하기 1은 2 같은 거나 똑같은 거지. 그리고 이 11번 그 마음 아픈 사람들 피해라라는 건데 요즘 많이 보입니다. 요즘 많이 막 이렇게 저 지나가는데 막 소리 지르는 분들도 계시고 막 자전거 타고 막 중얼거리는 사람도 막 많이 있고 그리고 역에서 막 약간 좀 아무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그러니까 막 뭐 정말 범죄 행위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거슬릴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분들이
점점 생기고 있고, 예전에는 정말 그냥 좀 그냥 정말 메즈라시네 미따이나, 그러니까 약간 그 좀 보기 드문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지나가면 그냥 좀 있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막 자주 있는 것 같고, 어떤 걸 봤냐면, 제가 옛날에 지하철 타고 갈 때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2호선이었어요. 2호선이었는데 뭐 9위역이었나? 아무튼 성수 쪽이었는데, 제가 성수 쪽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꽝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막 폭탄 터졌나 아니면 막 뭐 탈선했나 막 무서워가지고 막 딱 돌아봤는데, 뭐였냐면은 어떤 빡빡이 아저씨가, 이거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서울에서 지하철 타는 사람. 어떤 빡빡이 아저씨가, 좀 덩치 큰 빡빡이, 약간 그 스팸 인간 같은 아저씨가 갑자기 점프를 뛰면서 그 열차에서 점프를 막 한 두어 번 뛰고, 그러니까 꽝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밖으로 나가더라고. 근데 그런 사람은 그냥 유쾌하게 넘기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2호선 무료 공연 막 이지라고 드립치고. 근데 과연 그 5호선 방화 사건 같은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도 과연 그 무료 공연이라는 드립을 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괜히 엮이지 마라. 그러니까 막 도움을 주고 싶어요, 막 이런 생각도 하지 마라. 왜? 그냥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다가 같이 잘못된다. 하지 마라. 여러분은 그럴 역량이 안 됩니다. 네, 메타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려. 그랬으면 이미 결혼을 했겠지. 여러분은 그런 거 안 돼요. 그냥 여러분은 그냥 미국 주식 추종에 투자나 잘 해서 외화나 벌어오는 그 정도 어떤 역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떤 더 높은 그런 사상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사이에서 이기려고 하지 마라. 이겨도 얻는 게 없다. 탕핑주의적인 어떤 사고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기려고 하는 게 막 득달같이 이기려고 하면은 오히려 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어떤 그 분야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취미로 가진 것을 계속 파들어가는 거는 저는 이기려고 노력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 사이에서는 의미 없다. 그리고 회피형 인간이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니다. 이건 일본의 사례로 봤을 때도 많이 알 수 있죠. 일본이 계속적으로 저는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일본이 만약에 프랑스였다 그랬으면 망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일본 상황이, 프랑스가 만약에 일본처럼 버블이 엄청났고 막 그랬는데 하루아침에 망했다. 그러면 저는 프랑스는 망했을 거라고 봐요. 프랑스는 정말로 뭐 어디 최빈민국으로 전락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회피형이잖아요. 근데 자기 분야가 있잖아요. 거기를 계속 파고 들어가고, 그런 어떤 소소한 취미를 찾아서 계속 파고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막 사교적이고 이런 국가는 아니잖아.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미지 자체가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회피를 하면서 자기한테 계속 파고 들어가잖아. 그게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절대 부정적이지 않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항상 개떼처럼 몰려다니지 않으면 뭔가 좀 문제 있는 사람,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사회가 옳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게 뭐가 잘못인 거죠? 옳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성이 높은 것이 과연 이게 우수한 건가? 라는 그런 고찰도 좀 해보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정말 올바르고 정말 바로 잡혀진 사회에서 사회성이 없다면, 내가 사회성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어떤 안타깝게 생각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을 하겠지만, 사회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때 사회성이 없는 게
과연 이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일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냥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14. 스트레스 가급적 받지 마라. 그쵸? 스트레스가 치매의 원인이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뭐 학술적인 논문에서 뭐 잘 모르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어떤 전문가 수준도 아닌 어떤 저도 모르는 새끼지만 잘 알고 있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막 배도 아프기도 하고 막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행복하게 혼자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죠. 스트레스를 근데 안 받을 순 없지만 최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향으로 행복한 쪽으로 계속 어떤 그 계기판이나 그 어떤 방향키를 그쪽으로 계속 조정시켜라.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잠 하루 7시간 무조건 자라. 맞아요. 저도 많이 자요.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자는 것 같아요.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족가고 그냥 좀 많이 자고 좋아하는 거 많이 먹고 그냥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싶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준대요. 잠이 실제로. 네, 그렇대요. 그리고 16번. 이거는 뭐 우리 해당 사항 없어서 사실 별로 언급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여성에게 말과 행동 조심. 남은 인생의 순간의 실수로 난이도가 극악이 된다. 뭐 그렇죠. 근데 뭐 이거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뭐 어차피 접점이 없을 것 같아서 별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17번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땐 한국에서 여러분이 살게 될 거라면 그러니까 탕핑으로 살게 될 거라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땐. 왜냐면 한국에서는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서 승냥이 때 마냥 기어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사기를 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10년 뒤에 여러분이 뭐 한 30대가 돼 있든지 40대가 돼 있으신 분도 있겠죠. 여러분이 한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순 자산이 7억, 8억 정도가 있어. 그러니까 2, 3일 영업일 이후에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럼 세금까지 떼도 최소 5, 6억이에요. 하나로만, 현찰로만. 그 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승냥이들이 다가와서 이 돈을 뭐 50억, 60억으로 불려주겠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하지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런 거를 하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어떤 걸 노리는 거냐면 여러분의 돈을 노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메타인지가 돼 있으면 여러분이 사기도 안 당하죠. 근데 한국인의 대부분은 메타인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기 범죄율이 높은 거야. 나는 될 것 같아. 그게 아니야. 너는 반드시 안 된다. 다른 사람이 돼도 너는 반드시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산은 왜냐면 여러분은 가족도 없을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 걸 선택한다면 탕핑을 선택한다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 가족이죠. 뭐 와이프라든지 뭐 자식이라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제일 많다. 나 이 조언이 제일 중요해요. 17번이 조언. 한국에서 돈 불려준다라는 거는 전부 다 사기꾼이에요. 국민연금마저 사기꾼인데, 국가마저 사기꾼인데, 국가에 있는 그 부품들이 사기꾼이 아니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십시오. 무조건. 나 빼고 믿지 마. 아니, 씨발, 나도 믿지 마. 그냥 나스닥을 믿어. 나를 믿지 마, 나를. 어떤 규칙적인 그런 거에 대해서 게으른 나를 믿지 말고 그냥 규칙을 믿어, 규칙을. 그리고 나를 믿지 말고 행복을 믿어, 나의 행복을. 어떤 그런 걸 믿어. 그리고 위험한 일을 막 하는 사장을, 그러니까 위험한 일 괜찮다고 말하는 사장을 믿지 말고, 그 데이터를 믿어, 데이터를. 산재 사고가 많이 나는구나. 사기꾼을 믿지 마. 사기꾼을 믿지 말고 나스닥을 믿어. 제발. 네. 그렇게 우리는 이 어떤 자기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우파 형님이. 근데 우린 솔직히 난 서우파 형님 너무 좋아하고 탈 영포티라고 생각하고 이제
피프티라고 했었나? 아무튼 근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 이러한 실패한 사람이 주는 교훈이 오히려 더 새길 만한 그런 걸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저도 들기 때문에 여러분도 어떤 리스크나 막 이런 것도 좋지만 들어놓으실 분이라면은, 특히 한국에서 이렇게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이것을 매일 보면서 매일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관리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좀 제가 조언 드립니다. 이 리뷰 컨텐츠도 되게 재밌네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을 고찰해보면서, 고달해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아직 길잖아요. 저기 틀딱들, 조팔육들, 막 영포티들 이런 애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어떤 방향에서 어떤 법칙에 어떤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이어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